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엊그저께 이제 수조 모터쇼를 한다 그래서 한번 갔다 왔던 슈리입니다. 중국이 워낙에 이 전기차에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도움도 되고 그리고 전기차가 뭔지 저도 좀 알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 먼저 전기차란 무엇인가? 먼저 그럼 자동차가 뭐냐? 도로교통법 상에서는 원동기는 엔진이나 모터 등을 이용해서 바퀴를 굴리는 그런 것들을 통칭을 하는데, 이제 레일이 깔려 있거나 전기를 공급받는 이제 선이 깔리지 않고 움직이는 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자동차는 그래서 바퀴가 4개고 엔진 또는 모터로 구동을 하고 사람이 조작을 하고, 그리고 엔진은 또는 모터를 구동하는데 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카로 많이 쓰기도 하고 비클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럼 이제 전기 자동차는 무엇이냐? 이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가장 필수적인 엔진 또는 모터를 구동하는데, 이거를 전기로 움직이는 차들을 보통 말합니다. 원료가 전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장된 배터리에 정정돼 있는 전기를 활용해서 모터를 구동해서 움직이는 것, 요거죠. 그래서 최근 테슬라를 시작해서 2010년대부터 전기차 연구가 본격 돌입됐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GM에서 2000년대 초반에 EV1이라는 차가 한 대 있었는데, 이게 모종의 이유로 연구가 중단되고, 최근 2013년인가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브랜드들이 뛰어들고 중국은 대략 2017년에서 18년쯤부터 갑자기 이쪽에다가 미친 듯이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19년부터 유의미한 전기차들이 양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서는 중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내연기관 차량이 판매가 감소하고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일렉트로닉 비이클 또는 이제 배터리를 이용해서 간다. 그래서 배터리 일렉트로닉 비이클이라고 해서 EV 또는 BEV라고 약자를 쓰죠. 그럼 하이브리드 전기차란 무엇인가? 하이브리드는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가 이제 좀 이렇게 섞여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동시에 갖춘 그런 자동차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로 움직이다 보면 이제 엔진에서 발생하는 이 동력들을 전기 모터로 치환해서 일정 속도에서는 내연기관이 또 다른 속도에서는 모터를 가동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토요타에서 나왔던 요 프리우스, 이게 가장 이제 유명하고 뭐 연비가 뭐 40km까지 찍느니 많이 이랬었죠. 그래서 이거는 하이브리드 일렉트로닉 비이클이라고 해서 HEV로 통칭을 합니다. 다음은 뭐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배터리를 일반적인 전기차보다 좀 작지만 엔진도 같이 갖춰서 배터리를 활용할 수도 있고 엔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차를 말합니다. 뭐 연비도 좋고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는 매우 친환경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배터리 내장 용량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보통 한 150km 전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차이점이 가장 큰 거, 에너지의 전환 방식이 가장 크겠죠. 내연기관은 이제 연료를 연소해서 동력을 얻습니다. 기름을 태워서 엔진을 가동을 하는 거죠. 이걸 변속기에다가 동력 전달해서 바퀴를 돌리고, 이 바퀴는 핸들로 조작을 하게 돼 있죠. 전기차도 비슷합니다.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에 전기를 가지고 이제 모터를 구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터는 일반적으로 변속에 필요가 없습니다. 요 변속의 의미까지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뭐 따로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고요. 핸들로 바퀴를 조작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기름은 기름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기름 이거는 이제 석유를 채취해서 시추한다 그러죠. 그거를 또 정제를 해서 또 운송을 하고 그리고 개개의 차량에다가 주유를 한 다음에 또 개개의 엔진이 돌아서 이제 동력을 공급하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에 이제 에너지들이 전환돼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개의 차량마다 엔진에서 기름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매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개개의 차량에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전기차는 전기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에다 충전을 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기는 어디서 나오죠? 발전소에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발전소는 보통 이제 국가적 수준에서 이제 통제가 들어가죠. 그래서 뭐 각종 매연 저감 장치나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해 발생들이 개개인의 차량에서 이제 발전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전기차로 변동이 되면은.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큰 곳에 모여서 통제가 가능한 부분, 즉 개인이 이제 매연이라던가 이런 공해의 그 원인이 되었던 거를 이제 정부 또는 이제 대기업으로 옮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통제적인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환경 오염의 통제가 매우 쉬워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에서 최근 이제 탄소 배출량 가지고서 말이 많으니까 그럼 우리 전기차에다 투자를 해서 전기차를 끌어올리겠다. 이래서 전기차에다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게 내연기관 안전도로 가장 유명한 이제 볼보의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란 건 보통 이제 차체를 받쳐주는 바디를 받쳐주는 이제 하체 부분, 요 부분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은 이렇게 눕혀놓은 H자 모양 이런 식으로 많이 구조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부분은 요 부분, 이 중간에 이어지는 부분이 배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배터리 판이 이만하게 크게 들어가게 됩니다. 사진을 쓸만한 게 없어서 제가 지금 다 저작권에 걸릴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모양만 그려서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배터리 판때기로 큰 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체가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터의 위치가 앞에 전면부에 들어갈 수도 있고 후면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전기차의 좀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내연기관도 위치는 어디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역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는데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이 많으니까 더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엔진룸이라던가 이런 게 점점 전면으로 옮겨가게 된 이유가 이제 충돌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 엔진룸이 전면 충돌에 대해서는 이 탑승자들을 보호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전성을 결정하는 이 플랫폼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요 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바퀴 이상을 먹어버리고 사고가 나서 여기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면 이 배터리판이 손상해 가게 되면 이 플랫폼 자체를 바꿔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차 수리비가 비싸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전기차의 단점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뭘까요? 건전지 아시죠? 이제 충전돼 있는 전기를 꺼내다 쓰는 거고 이게 이제 충전식이다 보니 이제 충전을 했다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전기들 꺼내 쓰고 다시 충전하고 하는 게 전기차잖아요. 근데 이 충전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내연기관은 마찬가지로 연료통에서 기름을 꺼내 쓰는 거고요. 한 2018년 이제 테슬라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전기차들의 배터리 기술들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항속거리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이 부분이 400km를 넘어가는 것들이 매우 적었어요. 근데 이제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400km 이상 차들이 나오게 되고 테슬라 등등 많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양산 차량들은 대부분 주행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주행거리는 대부분 4대 기준입니다. 4대 기준 400km 넘어가는 이제 전기차들이 출시가 양산이 막 되기 시작했고요. 이 사진에 보이는 게 이제 루시에스에서 나온 에어 그 차량이고요. 이게 항속거리가 800km 가까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중국의 니오 웨일라이라 그러 중국어로 ET7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800km, 600km, 800km, 뭐 1000km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의 항속거리로 구성이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이제 배터리 충전에 따른 이 항속거리 자체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많이 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양산되는 웬만한 전기 차량들은 대부분 이제 배터리를 60kW 정도의 충전량을 가지게 되고요. 이 60kW가 대략 450에서 500km 전후의 4대 기준 항속거리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아차에서 공개되어 있던 이제 플랫폼인데 전기차, 이게 이제 배터리입니다. 여기 판때기가. 그래서 이 플랫폼에 손상이 가면 이 판때기 그냥 차 자체의 플랫폼 샤시라고도 하는 것 같던데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매우 비싼 겁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가 충격을 받으면, 배터리는 좀 전기라는 것 자체가 좀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폭발의 위험성이 커서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 연료통 부분하고 엔진 쪽만 멀쩡하면 폭발 위험성 자체가 매우 낮은데, 이 배터리가 터지는 게 매우 위험합니다. 뭐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배터리 차량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불 나고, 이게 어딘지 모르게 충격을 받아서 배터리가 손상이 가게 되면 이제 불 나고 터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플랫폼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경우에는 수리 비용이 매우 높다, 그리고 안전에 좀 폭발의 위험이 있다를 두 가지를 전기차의 단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작성해놓고 보니까 장점이 별로 없는데, 장점은 나중에 이제 제가 따로 차량들 설명드리면서 내연기관보다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뭐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저도 몰라요. 저도 잘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있다 보니까,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미 한국에서 많은 전기차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기 어려운 이제 중국의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제 동영상들을 시청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전기차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개인에 대한 투자, 지원, 보조금 정책이라고 봐야겠죠. 300km 전후의 차량은 약 13,000RMB, 이게 대략 따지면은 12,000원에 170만원 보면은 한 3,40만원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400km 이상이면 18,000RMB, 한 33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충전기 설치할 때의 지원이 좀 큽니다. 이제 가장 비싼 초급속 충전기 설치하면은 이게 10만이안인가 하는데 7만이안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충전기 7,000~8,000이안짜리 그냥 이제 완속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요거는 8,000이안 수준의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현재 지원 금액에서 10%에서 20% 정도를 감축한다고 하는데, 또 중국이 이게 딱 끊어지는 거 좋아해서 아마 뭐 10%가 돼서 2,600위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500위안 이렇게 감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중국의 전기차 점유율을 살펴보면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2021년 6월까지 중국 차량 판매량은 약 240만 대가 팔렸다고 하고요. 이 중에 전기차가 약 11% 정도, 약 200한 6, 70만 대가 팔렸다고, 27만 대 정도가 팔렸다고 하네요. 중국 정부에서의 현재 목표는 25년까지 연간 판매량 300만 대, 이게 그냥 그 예측치죠. 300만 대가 팔린다. 뭐 넘을 수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이거 금액을 이제 1억 위안으로 책정을 하고 이 300만 대당 40%를 전기차로 판매하겠다. 이런 목표 하에 이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걸 3140 계획해서 공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중국이 이렇게 가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얘네들이 가장 가까운 한국 시장과 일본 시장을 무시하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래 분명히 진출을 할 거고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 현대차의 비빌 수조차도 없고 관세 때문에 뭐 가격 경쟁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진출 자체를 꿈을 못 꿨는데 전기차는 제가 보기에는 진출 가능성이 있어요. 워낙에 프리미엄급들 브랜드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한두 개만 진출해도 꽤 한국에 진출 가능성이 있다. 한두 개만 진출해도 한국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지고 이래서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출 계획도 있어 보이고요. 보면은 업체들이 외국어 가능자 또는 외국인 채용에 대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어서 저한테도 가끔 연락이 옵니다. 근데 저는 영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 이런 부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네요. 할지 안 할지는. 그래서 얘네가 진출 가능성이 있구나 싶어서 이런 자료들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가외로 저도 뭐 이런 정보를 공유드리는 대가로 이제 광고 같은 거 좀 들어오면 좋고 아니어도 뭐 어쩔 수 없죠. 저도 뭐 어차피 지금 당장 쉬고 있지만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이제 취미생활 차를 알아보는 겸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들의 이제 출처는 네이버 지식국가에서 나온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드렸고요. 기아자동차에서 EV6 거 플랫폼 사진, 토요타에서 프리우스 거 사진, 루시드에서 루시드 에어 사진. 이게 공홈이 아니라 사실은 공홈에 소개되어 있는 하나의 그 기사에 나온 사진이긴 한데 루시드 공홈에 올라와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고 현재 단점들만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도 해보고 그다음 중국의 투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먼저 전기차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중국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 동영상부터 제 앞으로의 계획과 기회가 된다면 중국 전기차를 한번 시승한 다음 그 시승기를 한번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 호기심을 충족시켜 드리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슈리였습니다. 처음 동영상을 촬영해서 좀 뭐 화려하지도 않고 아주 대학생들 과제 발표하듯이 아주 간단하고 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더 이제 동영상 편집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좀 더 화려하고 재밌는 걸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슈리의 전기차 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